안녕하세요. 긍정령 투병기 긍특입니다. 오늘로 저 구독자가 100명이 됐어요. 저희 가족들 말대로 100만 같은 100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50, 50. 든든한 100명입니다. 1000명이 되면 뭐를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솔직히 조금 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암 진단 받기까지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은 저희의 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상 올린 이후에 저희의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한 2달 정도 됐네요. 그때 좀 눈물을 좀 보여가지고 그 다음 영상 찍기가 조심스러워서 이제서야 저의 암에 관한 이야기를 찍게 됐습니다. 제가 1차 영상 때는 암 진단 받기까지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암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했던 저의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당일날 암 진단을 받고 제가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암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은 보통 이야기하는 여성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초경이나 첫 번째 아기 낳았을 때 연령이나 그다음에 모유 수유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 또 커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초경도 그냥 보통 사람들 하는 그 시기에 했고요. 처음 아기 낳은 거는 오히려 지금 제가 몇 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일찍 낳으셨네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때를 치면 적당한 나이에서 조금 빠르게 그 나이 때 낳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한 잔, 믹스 커피로요. 하루에 한 잔, 많으면 2잔. 이 정도밖에 안 마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그 암의 원인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맞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암의 원인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날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사실 막 좀 울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고, 2월 달에 삼성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 가서 이제 치료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예약된 검사는 하시고 가는 게 어떠냐 그러셔서 그날 예약된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정신을 차리면서 한다고 했지만 멍한 기분. 그러니까 그냥 그 피 검사를 해야 된다, 또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된다, 또 심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냥 그 목표만 가지고 그곳에 가서 검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무런 정신이 없었던 거고, 남편하고 같이 가면서 검사 다니면서 어떤 그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한 상태. 지금 생각하면 꿈속을 걸어 다녔던 것 같은 그런 상태였죠. 그런 상태로 그날 받을 수 있는 그 다음 검사, 그 다음에 가서 며칠 뒤에 가서 뼈 검사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지방에 살고 제가 이제 치료할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 거를 권하셨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것은, 만약에 내가 암 진단 받은 곳하고 치료하는 곳 병원이 다르다 그러면 그 검사 받은 병원에서 모든 판독 결과를 준비해 갖고 가셔야지 돼. 판독지를 갖고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암 진단 받은 또 검사 받은 병원으로 가셔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 받은 곳에서 검사를 하셨다 하면 꼭 모든 것에 판독지를 달라고 하셔야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뼈 판독지를 그곳에서도 미처 빼먹은 것 같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가서 나중에 그 다음 병원에 갈 때 가져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사한 거에 대한 판독지를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단을 받고 검사할 수 있는 것도 했죠. 그 다음에는 암 수술을 준비를 해야지 돼요.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개인 사무실을. 네, 이것을 수술하고 항암한 후에 방사선 한 후에 내가 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제가 고민을 했어요. 카페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항암 중에도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암 중에 일을 한다는 게 자신이 없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셔요.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집에 와서 편하게 그냥 살림만 하다가 나온 사람 같은. 근데 사실 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또 젊었을 때는 아니 어렸을 때는 고생도 좀 했었어요. 근데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 수술 후에도 제가 일을 해야 되나? 굳이 좀 쉬고 싶다. 왜냐면 암 진단 전에도 저는 일에 대해서 조금 지쳐 있을 때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쌓여 있을 때라서, 그래서 암 수술을 한 이후에는 내가 요양병원 같은 데서 쉬고 싶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암 진단 이후에 계속 컴퓨터에 들어가서 제가 이후에 해야 될 일들 이런 걸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양병원도 검색을 해보고, 제가 요양병원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요. 실비에 대한 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한 실비, 요런 지식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또 암카페, 유방암 카페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좀 도움들도 받고, 그분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서 도움들도 받고, 저는 자신이 없어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정신도 없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땐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정신도 없고, 또 그곳에 내가 암이 걸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 댓글을 안 달아왔던 사람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 올려놓은 걸 가지고 제가 정보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저의 다음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해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다행히 수술하기 전에 제가 3월 초에 수술했잖아요. 근데 2월 말까지 제가 사무실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끝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걱정도 하고 이랬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3월달 초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술하러 입원하러 가는 날, 그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요양병원은 전화로만 상담이 되고요. 어떤 요양병원은 병실을 볼 수가 없대요. 그리고 미리 언제 온다고 이야기해야지 자기네들이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병원은 편한 시간에 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편한 시간에 들리라고 하시는 그 병원만 제가 사실은 상담을 직접적으로 갔어요. 수술 후에 바로 입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집에 갔다 와서 입원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좀 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어요, 병원도.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2박 3일 있는 동안 좀 고민을 하다가 퇴원하자마자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마음도 좀 추스리고 몸도 추스리고 쉬어야겠다, 항암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퇴원하자마자 그날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수술 후에 몸을 추스리지 않았다면 항암했을 때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두려움 아닌 두려움 조금 있었는데요. 오늘은 담담하게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우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너무 후회하시고, 이러면, 여러분, 암 이겨나가는데 지장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분 좋은 거 생각하시고, 요새 햇빛이 너무 좋거든요. 햇빛도 쐬시고, 꽃도 보시면서 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수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항암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